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 1박 2일간의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일자리가 작년 가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1,1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되자 백악관이 범정부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취업 영주권 쿼터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 2일 저녁 11시 43분 대만에 도착, 1박 2일간의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4월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 이후 25년 만입니다. 대만 땅을 밟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일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의 첫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타이페이 슝샨 공항에 도착한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과 논란 속에 이루어진 대만 방문의 명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공산 국가인 중국에 맞서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미국이 어떤 위협에도 자신들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호전적인 레토닉에 의한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위기나 무력 충돌을 야기하는 자극적인 이벤트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일자리가 작년 가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1,1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가 화요일 발표한 지난 6월 일자리 수는 약 1,070만 개, 1,130만 개였던 지난 5월과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한동안 일자리 수가 8만 개를 넘지 못해왔지만 12월부터 5월 사이 매달 1,100만 명을 돌파해 활발한 고용시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시장이 둔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연방노동부는 월간 일자리 창출과 자발적 이직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6월 정리해고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술 부분에서 정리해고 보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주로 진출하는 리비안도 전체 직원의 6%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오클라도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과 전기차 업체 등이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감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와 꾸준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으로 각각 마이너스 1.6%와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컨슈머 리서치는 폭스뉴스를 통해 경제 성장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어떻게 말을 돌리더라도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경제적 악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실업률이 약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 공장 가동 상황도 양호한 것으로 보아 아직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콧물과 마른 기침을 호소했던 첫 감염과는 달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왜 또다시 양성 결과가 나왔는지 김사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지난달 21일 처음 받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음성 판정을 받고 활동을 재개했지만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용 초기에 증상이 호전됐다가 다시 재발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팍스로비드 리바운드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자들 가운데 흔히 있는 증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커너 박사는 공개 서한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격리를 다시 시작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상태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콧물과 마른 기침, 피로를 호소했던 첫 감염 때와는 달리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하자 백악관이 범정부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백악관 원숭이 두창 대응조정관에 로버트 펜튼을, 부조정관에 드미트리 다스칼라키스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뒤늦게나마 원숭이 두창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 5월 미국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미 정부도 원숭이 두창 발병을 간단히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5,800명 이상의 확진이 보고됐으며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터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가족 이민 쿼터 미사용분 약 14만 개가 2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연방국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올 2022 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선이 사상 최대 수준인 28만여 개로 잡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법에 따르면 연간 영주권 쿼터 상한은 취업 이민이 14만 개, 그리고 가족 이민이 22만 6천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족 이민 쿼터에 미사용분이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미사용분 숫자만큼 취업 이민 영주권 쿼터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21 회계연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족 이민 영주권 쿼터 약 14만 개가 채워지지 않아 2022 회계연도에 취업 영주권 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2월된 것입니다. 취업 이민 부분에서 여분 쿼터가 늘어나자 국무부와 USCIS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 서류의 수속을 서둘러 최대한 많은 케이스의 처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뱃속의 태아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 생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국세청이 조지아주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배아와 태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지난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조지아주에서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시행하는 심장박동법은 강간과 근친상 등에 의한 임신, 그리고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을 때 등을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임신 6주차부터 빠르게 배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이 순간부터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해 낙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심장박동 법안으로 배아나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 국세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다가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2020년 세금 보고 시 $3,000 상당의 피부양자 개인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고자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지아주 국세청 담당 부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의료 기록 또는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배아 또는 태아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아나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공제 혜택을 받고 나서 타주로 이주하거나 유산을 하는 경우 등 변수에 대한 세부 규정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와 155mm 포탄 등입니다. 하이마스는 한 번에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발사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병의 사거리 밖에서 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안보 지원 규모는 모두 87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를 떠났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 경제고문 아나톨리 추바이스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바이스가 신경질환 증세로 유럽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극물에 중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추바이스는 옛 소련 붕괴 후 러시아 경제 민영화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한 시장경제 개혁가로 푸틴 대통령의 경제 고문직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서방에서는 추바이스가 독극물에 중독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등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를 표적으로 삼아 독극물로 암살을 시도했다는 여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교회 지역 하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돼 충격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6월 뉴욕주 로클랜드 카운티에서 수집한 하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일 보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7월 21일 첫 소아마비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CDC는 아직 추가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신경계에 빠르게 침투해 마비시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숭이 두창에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